지난해 11월 29일 환경미화원 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불포천의 부평기후변화체험관 인근 수로에서 마대를 수거해 1km가량 떨어진 집화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에 밟히는 마대자루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 씨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직전 동료들과 함께 마대자루를 열어보게 됐는데요. 자루 안에는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척이나 부패한 시신은 굉장히 참혹한 모습 그 자체였는데요. 쌀 40kg을 담을 만한 크기의 마대자루에는 시신의 두 팔과 몸이 그리고 다리도 같이 웅크린 것처럼 노끈으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 살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이 하천변에 사체를 담은 마대자루를 이렇게 대담히 버리고 갔다는 점이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밝힌 시신의 최종 부검 결과 시신의 비장에서 일산화탄소가 농도 40%로 검출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망 원인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자에 대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해서요. 사건 수사에 큰 가림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행히도 3차원 3D 스캐닝 기법을 통해서 피해자 몽타주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민들의 제보가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프리안식구에서 다시 한번 인천 불포천 마대 살인 사건 피해자의 몽타주를 공개하겠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여성은 150에서 155cm가량의 키에 통통한 체형으로 몸무게는 약 50에서 60kg일 것으로 나왔고요. 혈액형이 B형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견 당시 진 스포츠걸이라는 로고가 왼쪽 가슴에 적힌 줄무늬 티셔츠와 칠부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여성을 아시거나 이 여성의 가족 지인분들 혹은 불포천 마대 살인 사건 현장 등을 목격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외국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요. 인천 지역 외국인 고용센터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제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녹화한 이후에 인천 굴포천 마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인천 굴포천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이 일반 변사 사건일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경위는 변사자의 신원 제보가 우선적으로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범한 40대 부부 미야자와 미키오와 부인 야스코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에 살고 있었는데요. 12월 31일 오전 야스코의 어머니는 웬일인지 딸 야스코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결국 딸네 집으로 찾아가 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사위 미야자와 미키오는 1층 계단에 그리고 딸 야스코와 고작 8살이었던 손녀 니이나는 2층에 쓰러져 있었고요. 어머. 6살 손자 레이 역시 침실에서 발견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 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범행 후에도 장시간 동안 피해자의 자택에 머문 흔적을 남긴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혈액, 지문, 족적, 소지품 등 수많은 증거를 남겼는데요. 자, 조사 결과 범인의 혈액형은 A형, 키 170cm 전후의 외국인 혹은 혼혈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정보가 나왔네요. 네. 자, 그리고 뒤이어 범인이 남긴 족적을 추적하는 상황에서는 뜻밖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당시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 영국 S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신발 사이즈가 일본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던 사이즈였고요.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범인의 지문을 한국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작업으로도 범인과 일치하는 지문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사건 발생 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범행 현장 보존을 위해 24시간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무려 2천만 엔, 한화로 약 2억 원 상당의 사상 최고의 현상금을 내건 건 물론이고 이 사건에 투입되는 조사원만 연간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범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뭐 이 사건은 일본 미제 5대 사건에 항상 꼽힌다고 하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유족들은 2009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 소라노 카이를 결성한 뒤에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고요. 결국 2010년도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10월에 벌어진 최근의 사건입니다. 멕시코시티 북동부 교외 지역 에카테펙. 자, 이곳의 경찰들은 이 일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모습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부부를 발견합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밀고 가던 유모차를 열어봤는데요. 끔찍하게도 토막난 시신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유모차에?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부부는 남편 후안 카를로스와 아내 패트리샤. 그 뒤에 경찰은 이 부부가 소유한 두 채의 집을 급습했는데요. 그곳은 그야말로 살인 소굴 그 자체였습니다. 실종 피해자들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요. 토막난 시신들은 8개의 드럼통에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거나 냉장고 안에는 꽁꽁한 시신들이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화 양말을 보았다보다 더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나라 정말. 자, 이 부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또 밝혀졌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의류를 싸게 판다는 글을 아내가 올린 뒤 손님들이 옷을 사러 오면 가차없이 살인. 왜 그래? 그리고 이들 부부는 무자비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장기 밀매부터 인육을 먹는 등 엽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보다 더 엽기적일 수 있을까요? 살해 동기입니다. 남편이 살해한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남편 카를로스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모든 여성들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이런 비겁한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